안녕하세요. 금융낙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아파트 담보대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후순위라든가 이게 아닌 1순위부터 해서 3순위까지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로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다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가로 자금까지 구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대표, 이 개인 사업자고 법인 대표이신 분들에 한해서만 현재 가능해요. 그런다 직장인이라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은 아무래도 이금융권 캐피탈에서 진행되는 상품이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요, 이쪽에서 진행되는 상품이고, 아파트 시세의 최대 100%까지인데 솔직히 100%까지 나온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잘 나오면 95%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90% 많이 나오고 다음으로 85%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가계자금 대출에 비하면 좀 많은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죠. 자, 이분들의 경우 사업장 운영기간, 사업기간은 일단 3개월로 잡을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금융사에 어떤 상품을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1개월도 가능해요. 이제 신규 사업자 이런 분들도 가능하고, 근데 보통 저희가 일단 사업자로 하면 기본 3개월로 먼저 여쭤보고, 3개월이 지났다면 아무래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 3개월이라고 했고요. 자, 이거 말고, 자, 신용 등급을 보면, 신용은 당연히 1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7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8등급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한 가능한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8등급이시라면 크게 이렇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있는 이 부채 비율 요즘 DSR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이 DSR이란 것이 단순히 그냥 부채가 많아서 안 된다가 아니죠. 부채 대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이제 DTI라고 하는데, 부채 대비 소득이 많으면 아무리 부채가 높아도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신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1에서 7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 그래도 가장 적당한 상품으로 적용이 받는다는 거고요. 자, 이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현재 이분은 위에 적어져 있듯이 개인 사업자이고요. 개인 사업자. 업종이 학원이에요. 이제 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님이시고, 현재 운영한 기간은 4년을 운영하셨고, 고임 소유의 집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가 현재 KB 시세로는 어디 있냐, KB 시세야 6억 6천만 원이 KB 시세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을 열어놨더니만 복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KB 시세까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이 아파트로 어디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느냐죠. 현재 1순위로 보험사에서 자, 원금이 3억 3,700만 원. 그리고 2순위로는 저축은행 여기에서 현재 이것도 원금이 1억 6천만 원. 자, 그리고 이제 3순위라고 해야 맞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캐피탈인데, 이 상품은, 자, 일단 원금 3천만 원이 있고요. 자, 이 상품 뭐냐면, 일반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근데 해당 이 캐피탈사에서 신용 아파트의 담보를 설정하는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담보대출도 아닌 것이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인데 단지 아파트가 있는 분들한테만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를 걸어버려요. 담보 설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아파트론이라는 그 신용대출 상품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아파트가 있는 분들 한해서 신용에 문제가 없고 부채가 많이 없다면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아파트에 따로 설정도 없이 그냥 신용대출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금융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담보 설정까지 걸어버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신용대출보다는 아무래도 금액을 좀 더 많이 해주겠죠. 자, 그런 이 상품이고요. 자, 이 원금을 다 합해보면은 총 얼마냐면은 5억 2,700이에요. 5억 2,700만 원. 자, 시세가 6억 6천이에요. 그러면 이번의 경우는 5억 2,700이면 솔직히 이용한 금액도 많죠.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보험사 금리 4%대, 저축은행 금리 8%대, 캐피탈 이거 아까 제가 신용이라 했죠. 이게 18%대. 자, 이렇게 되면 비록 보험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뭐 평균 잡아도 뭐 5, 6%대 이 정도만 잡아도 맞긴 하지만 이게 나눠져 있어 버린다는 게 문제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 버리면 뭐가 문제냐? 매달 납입해야 될 금액들이 많죠. 이 세 건을 다 납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현재 뭐 추가 자금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 자금도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좀 통합도 해버려 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 경우에는 자 6억 6천이라면 뭐 95% 그렇게 나와버리면 뭐 통화할 것도 없죠. 6천이니까 95% 나와버리면 6천 빼버리면 거의 뭐 6억 가까이 대출이 나오니까 5억 2,700이면 여유자금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야, 이걸 어디다 적어야 되냐. 근데 자, 가조회 결과 시세 85%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자, 85%라면 얼마냐? 5억 6,100만 원. 5억 6,1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5억 2,700이니까 5억 6,100이면 이거 상환하고 나면 3천 잡더라도 거의 뭐 한 3천만 원 조금 되는 금액을 이용할 수 있죠. 추가 자금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금리가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하죠. 뭐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아버리면 솔직히 이용이 어렵죠. 근데 이번이 적용되는 금리가 6.45%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이자만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 이자 납부예요. 3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3년이 되면 또 연장이 돼서 또 3년, 또 3년이 되면 연장이 돼서 또 3년. 이렇게 3년씩 3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9년간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5억 6,100, 5억 6,100 곱하기 6.45% 하면 아이고 5억 6,100 곱하기 6.45% 나누기 12는 월 납입 금액이 약 300만원. 정확하게는 301만원인데, 301만 뭐 5천 얼마인데, 매달 납입한 이자로 300만원씩 그렇게 상환 방식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솔직히 300이면 적습니까? 그것도 이자만 납부하는데. 그죠? 이런 건 굉장히 힘들어요. 300만원. 자,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이 되는 이자를 이용할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시세 85%라고 했죠. 자, 시세 85%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70%까지 우리가 보통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이제 은행에서 70% 이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다못해 보험사 그럼 15% 5억 6,100에 15%면 5천, 7,500 약 한 8, 9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8, 9천 정도만 뭐 3년이 됐든 9년이 됐든 그 한에 최대한 모아서 상환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보험사로 갈아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자를 낮추죠. 이런 방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당연하죠. 개인 사업자분들 특히나 사업자금이 없을 때 돈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담보대출 좀 더 금리 높은 걸로 갈아타가지고 여유자금을 구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상환하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하죠. 근데 그걸 한없이 이용을 하면 안 되죠. 왜?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자 메꿔 나간다 치니까. 근데 만기 다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뚝 떨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답이 안 나오죠. 항상 그 전에 계획을 잘 세워둬야 돼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자금으로 해서 이거 외에 뭐 일반 신용대출도 좀 통합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월 납입 금액이 워낙에 신용대출은 높잖아요. 많고,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하면서 이자 계산을 해서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이용을 하신 겁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 전체를 대안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이분처럼 이렇게 3순위까지 나눠져 있으면 뭐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1, 2순위만 딱 대안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1순위까지 대안할 때는 정말 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이 대안대출로 인해서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들 잘 생각해 줘. 자, 여기에 있는 이자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신용대출 있잖아요. 특히나 사업자분들 은행에서 대출 잘 안 되니까 이금융권,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여유자금으로 통합을 예를 들어서 다 해버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체를 대안했을 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잘 하고 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이 이 아파트 1, 2, 3순위 전체를 다 하나로 대안을 하면서
추가 자금까지 구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